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기타 투도.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좀 예, 다르게 했죠? 세게 하셨어요. 왜요? 요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뭐요? 잠깐 봐주시죠. 왜요? 왜요? 다시. 음. 아니 네. 그 V라인을 들어보시죠. V라인. V라인 못 찾으셨어요? 저한테 V라인이 있으셨죠? 지금 없나요? 있었죠. 20대 때 저도 V라인이 그 턱으로 방아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턱으로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공개? V라인? 뭐 그렇죠. 뭐 한번 일단 보시고. 근데 진짜로요. 이 그 예전에는 V라인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딱 보니까 20대는 확실하게. 아니, 지금도 남아 계세요. 예, 확실하게 제가 보는 있었고요. 각도에서는 있으세요. 네. 요즘에는 이 V라인이 어떤 예쁜 얼굴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양악 수술들을 많이들 하시나요? 이 예. 턱이라는 게 사실 재물운, 그죠? 그리고 말려는 뭐 이런 복에 대한 것도 많잖아요. 관상학적으로. 그렇죠. 예. 이게 그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건강이 또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긴 이분 하죠. 모셨습니다. 네.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 모시고서요. 네. 관절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도 저한테서 이 부위가 안 보이시나요? 멀리서 보면 큰 부위, 큰 부위. 대문자 부위 보여요. 네. 원장님은 그 관상 보세요? 관상 뭐 직업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네네. 환자분을 많이 보니까 네. 그냥 어느 정도. 그러면 이렇게 딱 보시면은 네. 약간 이제 뭐 이 턱관절이나 이런 데 네네. 이상이 있다 없다가 보이세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랑요. 예. 그리고 이제 행동을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항상 샘플이잖아. 저희는 어떻습니까? 박혜란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식사를 하실 때 네. 한쪽으로 많이 씹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예. 그 좌우 대칭면을 봤을 때요, 네. 이 균형이 안 맞고 제가? 네, 한쪽이 조금 그거를 이제 그냥 지나치면은 잘 모르는데 저처럼 계속 환자분을 보면서 턱관절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보면은요, 예. 한쪽이 조금 더 발달돼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저는 오른쪽으로 음식을 거의 씹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부위가 좀 이렇게 이쪽으로. 저는 어떤 똑같이 큰 부위. 근데 네. 누구나 이제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 맞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씹는 습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조금 턱관절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진짜 척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어떠냐고요? 준구 씨도 그렇게 뭐 균형적으로 잘 씹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쪽을 약간 조금 더 많이 씹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시네요. 네. 여기. 저는 이쪽으로 씹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맛이 달라요? 아니 근데 사실 예전에는요. 네. 이 턱관절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있긴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그 턱관절 문제가 불거지기는 얼마 안 돼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전에도 뭐 딱딱한 거 많이 씹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징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좋아합니다. 씹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요. 그 이외에 또 이유가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스트레스성으로 해서 자세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목 있는데 근육, 씹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 주위에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쪽 관절이 조금 더 발달이 된다던가 한쪽 관절이 많이 어뷰즈되고 많이 쓰다 보면은 그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또 어떤 스트레스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요. 근육이나 목 주위의 근육을 완전 돌처럼 굽기 때문에 턱관절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턱관절 문제 그러면 주변에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하품 크게 네, 하다 턱 딱 빠지시는 예, 분. 그런 경우에 턱에 문제가 생겼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 턱관절이 중요한가 봐요. 턱 관절이 우선 턱 관절로 인해서 만약 이 관절이 만약 아파서 씹지를 못하신다 그러면은 어떡하시겠어요? 우선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잘 못 씹으시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 드셔야 돼요.
뭐 죽 위주로 드신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딱딱한 거 못 씹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세요. 영양에도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건 2차적인 거지만 만약에 턱관절에 문제가 계속 있으시면은요, 이명 막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윙 소리 나는 거요. 이명 소리도 막 어떤 분은 막 쇠로 긁는 소리가 계속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뭐 있냐면은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그게 좀 그것도 전에 없던 건데 좀 갑자기 많이 나오는 건데요. 영어로는 이제 아데르날 만성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턱 관절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뭐 피로도 계속 쌓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턱 종류. 때문에. 네. 오. 턱 관절이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죠? 턱 관절 여기는 이제 그 엣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고요. 네. 원래는 귀 바로 앞에 있어요. 아,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 딱딱 소리 여기 나는데요. 여기 네. 움직이는데 여기. 이게 아. 구조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네. 굉장히 뭐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골 예, 생각하시면 예, 예. 되는데요. 이 밑에 있는 관절이 이렇게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네. 행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조인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근육으로 연결돼 있나요? 입이 열리면서 여기 이제 디스크 같은 조직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인대나 근육들이 싸고 있죠. 근데 그 관절들이 잘 스무드하게 잘 빠져야 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집에서 옷장 있죠, 옷장. 예, 예. 옷장을 드로우를 당길 때 가운데서 이렇게 당겨야지 저절로 싹 열리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가운데가 아니고 오른쪽에서 힘껏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열리죠. 예, 나오다 틀어지죠. 걸리죠. 예, 예.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왼쪽에 관절이 있는데 이 가운데 오른쪽 왼쪽의 근육이 꽃 같은 힘으로 이렇게 빼주면은 이게 잘 열릴 텐데 한쪽에서 더 많이 당긴다던가 한쪽 근육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당긴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절에 무리가 더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또 너무 잘 열려서 확 빼다가 통째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게 빠지는 턱 거구나. 빠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통증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나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턱 관절 많이 뭐 얼얼하고 아프신 경우 있잖아요. 오징어 같은 거 딱딱한 오징어, 거 오징어 많이 많이 씹고 나면 예, 여기 예. 아프잖아요. 오징어 많이 씹으셨다던가 아, 아니면은 네. 갈비 뼈에 뼈. 붙은 거 아끼신다고 막 드신 어. 그런 분들 네. 그렇고 나면 여기 막 아프시죠? 아파요. 그거는 당연히 많이 쓰셨으니까 아프신데요. 그게 지속되시다가 그다음에 관절에 소리가 나요. 딱딱 소리가.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린 경우부터 7살, 5살 때부터 그런 거를 있으면은 애들이 그때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나니까 네. 신기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요. 일부러 하죠. 네, 막 그럼- 이렇게. 그러면 달아요 또 거기가. 그리고 그게 더 지나면은 이제 입을 못 열죠. 이게 단다고요? 네, 여기 아까 디스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디스크가 마모되는 거죠. 달아진다고. 마모. 저는요 아까 네. 좀 뜨끔뜨끔한 게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다 저한테 적용돼요. 어렸을 때 하셨어요? 딱딱거리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전 건어물 오징어? 정말 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별명이 건어물 왕자였어요. 옛날에. 갈비 있잖아요. 사실. 언제는 또 고기 왕자라며요. 그래서 고기로 넘어갔죠. 네. 고기 이 갈비 대에 붙어 있는 거기가 제일 네. 맛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은.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뜯는 그 재미에 이제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턱은 안 아파요. 왜냐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연약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통뼈라 그런 분들 있고 뭐 뼈 약하신 분 네네. 그건 타고 나시는 게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근육 자체가 같은 뭐 100번을 사용하셨어도 어떤 분은 뭐 튼튼하신 분은 괜찮겠지만 좀 네네. 이쪽이 좀 취약하신 분,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렇겠네요. 그럼 이거를 저같이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은 단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건가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계속 뭐 그 안 좋은 거 아까 소개시켜 드렸죠. 뭐 이렇게 오징어 같은 거 딱딱한 계속 거, 딱딱한 거 예. 하신다든지 아니면 팔 괴는 습관 있죠. 한쪽으로 이렇게. 네.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쪽 왼쪽에 관절이 있는데 한쪽을 더 계속 힘을 줘서 누르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옆으로 누워서 주는 예. 것도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죠. 이렇게 누르나 옆으로 누워서 여길 누르나 한쪽으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예, 옆으로 네. 누워서 주무시는 그 정말 편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네네. 이제 복합적으로 쌓이시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까지 받고 여기 뒤에 있는 근육까지 꽉 잡아주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네. 이 턱관절
관절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 같은 거 네, 가장 그, 많이 예. 쉽게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만성 그 뭐죠? 피로증후군. 피로증후군. 그런 게 요즘에는 또 부각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 있는 뼈까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척추까지 연결이 네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경추 1, 2번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턱관절 교정을 하시면서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 신경이랑 뭐 혈액 공급까지가 뇌로 순환이 되는데요. 네. 그런 게 또 막히셔가지고 항상 뭐 어지럽거나 그리고 2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화불량 아니면 그 이외에 피로 같은 것도 많이 느끼실 수가 있고. 그 아까 잠깐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진짜로 하품하다가 턱 빠지시는 네네. 분들을 자주 보거든요. 그거는요. 습관적으로도.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입을 벌릴 일은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서랍이 이렇게 해서 쭉 잘 빠져줘야 되는데 평상시 한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시던 분들이 중간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요. 옆으로 트위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빠져. 예. 그거를 더 일정 부분 많이 이제 벌려주시면 이렇게 한쪽이 뚝 빠지는 경우죠. 모든 질환이 네, 초기에 발견하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도 개선이 되니까. 네. 그럼 어떻게 검사? 그래가지고요. 자가 증상을 본인이 진단하는 걸 몇 가지 제가 가르쳐 네,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옆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다 근데 이 관절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귀 앞에 이렇게 입을 벌렸다 막 거기는 이제 관절이고요. 여기구나. 관자놀이 중이신 거죠?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 옆에 보면은 입을 벌렸다 하면은 뭐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쪽을 움직일 때 본인이 여기 누르면서 아프시다든지 통증을 느끼시다든지 아니면 이 빠지는 게 한쪽으로 좀 털컹하고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면은요 턱관절이 좀 취약하시던가 아프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가락 3개를 입을 벌리고 넣는 건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손가락 3개를요? 3개를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넣으세요? 네,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그게 나쁜 예고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요? 네, 세워서 그래서 이게 잘 벌려지나 안 벌려지나.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근데 여기가 취약하신 분들은 아파서 이게 안 들어가죠. 이게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거예요. 왜 주먹 넣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벌러지도 문제 되는 거죠. 그분은 좀 이제 그거 뭐죠? 해박적으로 뭐 입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요. 그분이 뭐 물론 정상 비정상을 떠나서 많이 벌어지시는 거지. 이게 많이 내려오시는 분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파서 이게 많이 안 들어가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턱관절에 살짝 그러니까 장애라기보다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있거나 여기를 눌러서 그러니까 미리 아프시다든지 진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세 개 손가락을 손가락 거 아니고 넣어서 들어가지는지. 네. 그리고 예. 뭐 여기 눌렀는데 뭐 새끈하다던가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본인이 좀 잘 아세요. 아시죠.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요. 턱 관절이 오셔서 이제 아파서 오시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도 그런 게 계속 있으셨어요. 근데 병원 오시기도 좀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으시다가 이번엔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오시는 경우거든요. 근데 아마도 네네. 가끔 딱딱 소리는 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본인이 할 때 여기 왜 이러지 아프지 그리고 뭐 특히 갈비 같은 거 많이 네네. 드셨을 때 아픈 거를 본인이 이미 조금 인지하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턱관절 장애가 이게 질환이 많나요? 그거를 제가 뭐 몇 %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거진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뭐 테레비를 본다던가 컴퓨터 한다던가 그런 경우 때문에 요즘은 추세가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스트레스, 네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는 항상. 이쪽 근육이 다 빳빳하게 굳어지면서 여기 있는 근육까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턱 질환 환자들이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아까 습관 뭐 잠자리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친구는 네. 이를 그렇게 갈아요. 잘 때. 그거 안 좋아요. 근데 이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렇다고.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고쳐질 수가 없는 건가 봐요. 이 가는 거는 솔직히 제가 뭐라고 뭐
주무실 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대체적으로 이 가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는 행동이 뭐 빠르면 5살부터 나타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7살, 뭐 8살도 가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어린 학생들이 이제 좀 스트레스, 본인도 스트레스를 학교에서도 받을 거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위 환경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일을 조금 더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갈다 보면은요, 일을 가는 게 뭐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그라인딩이라 그러죠. 네, 이거 이렇게 네, 네, 틀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그 이렇게 갈잖아요. 턱 관절이 이렇게 옆으로 가려고 만들어진 관절은 아니잖아요. 아까처럼 위아래 운동을 하면서 씹는 운동을 하는 건데 그걸 옆으로 하면서 여기를 계속 틀어주는 거기 때문에 나쁘죠. 아, 그럼 이건 어떤가요? 네. 그 어린 아이들 경우에 TV 같은 거 볼 때 네. 버릇처럼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입을 벌려서 네. 턱 관절을 빼고 있으면 네. 나중에 무턱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턱 턱 이렇게, 그래요? 예, 턱이 좀 무턱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 쌍턱 말씀하시는 예, 예, 이렇게 턱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는 제가 솔직히 잘 뭐라고 클리어하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쪽 뭐 구강외과 쪽으로 디테일한 쪽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입을 벌리는 것 자체가 뭐 턱 관절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이 벌리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진 좋은 않을 것 습관은 같아요. 아니다. 그럼 턱 관절에 그렇군요. 무리가 가서 네네. 이제 치료를 받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치료가 돼요? 치료 방법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이제 수술이겠죠.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하는 수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미리 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분들 중에 이제 이 가시는 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나이가드라고 이제 스플린트를 껴요. 그래서 이제 뭐 권투 선수들처럼 이렇게 그런 거 해서 이제 가는 거를 해서 밤에 무리를 주무실 때. 그런 거 있고 이 안쪽에다 넣어서 치과 쪽이나 뭐 저희 쪽에서 맞춰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제 온열 찜질 있죠. 이렇게 수건 좀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대줘가지고 여기를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가르쳐드리겠지만 이제 전에 이제 지압 통점 그런 네네. 거 조금 댁에서 풀 수 있는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좀 이따. 그리고 물리치료, 초음파라든지 젤 발라서 하는 그런 소염 작용하는 거, 뭐 약물 치료도 있겠고 그런 뭐 침술 치료도 마찬가지죠. 뭐 침을 꼽아서 뭐 동작침 같은 거 해서 이거 움직여주면서 이쪽 근육을 이제 네네. 그 이완시켜주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뭐 이렇게 뭐 지압하는 거 알려주신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일어나서 막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자리 앉아서 옮겨... 앉아서. 아, 그럼 지금 예, 알려주셔도 될 것 여기 하는 같은데요? 거니까 예. 예, 뭐 일어나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럼 지금 알려주세요. 우선은 예. 제일 중요한 컨셉은요. 이 턱 주위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어깨 네. 근육 풀어주는 거는 제가 전에도 아마 가르쳐드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스킵하고요. 네. 우선 이쪽을 통하면은요. 여기 턱을 둘러싸고 있는 얼굴에 있는 근육이요. 하나는 이렇게 니은자 비슷하게 여기 꽉 하면 여기 튀어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네, 여기 네, 튀어나오죠. 네, 여기. 네, 네. 그리고 이 귀를 중점으로 해서요. 옆으로 하면 부채처럼 이렇게 퍼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귀 위를 여기가요? 예, 이렇게 네, 네. 그런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줄 때는요. 우선은 예, 이게 이를 묶으니까 여기가 예, 여기가 여기가 움직이죠. 움직여요. 꽉 예. 하면은 그러니까 이 입을 이렇게 뭐 씹는 압력 자체가요. 사람 체중을 진짜 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압력이 든대요. 네네. 그래서 이빨을 꽉 누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쪽도 여기도요. 꽉 누르면 여기가 튀어나오죠. 간단하게 손을 이렇게 살짝 쥐시고요. 주먹 같은 거 네. 쥐고 문지르는 거예요. 이 결을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문질렀죠. 한쪽만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예, 예.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콕콕콕 그 메이크업 때문에 그거 예. 이렇게 타고 그거 내려가면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마사지 하는 뭐 거. 그것도 뭐 컨셉이 전혀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니은자 부분을, 그리고 예. 이쪽 부분 있죠. 여기 예, 아까 예. 부채꼴처럼 생긴 거는 이렇게 밀어서 밀어요? 이렇게 밀어서 이거는 웃기겠다. 이거는 뭐 지금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니 그거를 이렇게 머리처럼 아니라 이 그 근육 결대로 결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근육 결이요? 어렸을 때 그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머리 이렇게 밀어주는 네, 장난치잖아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거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은 한번 해드릴까요? 고속도로 낸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할까요? 자, 가위. 가위바위보. 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래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아까 근육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 아까 좀 놀라신 것 같은데요. 근육결이 뭐냐면은 통닭 드셔보셨죠? 네네. 그러면 잘 잘리는 게 근육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반대로 찢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근육결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머리는 요렇게 위로 이렇게 돼 있는 위로. 이렇게 예, 예. 아까 말한 요만큼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랑 여기만 이렇게 마사지를 계속해서 네. 근육만 풀어줘도 이완 시켜주시고 그 네. 다음에 찜질 같은 거. 찜질만 해주시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개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 예. 뭐 딱딱한 거 쉽게 턱 깨는 거. 턱을 양쪽으로 요거는 이런 그러니까. 그것도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쪽보다는 낫겠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더 많이 체중이 전가되지만 네. 하지만 양쪽에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일부러 이쪽 공간을 꽉 누를 필요는 없죠. 여러분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프로포즈라든지 뭐 깜짝 이벤트를 하는데 자기야 이러고 있는데 딱 봤는데 턱 이거 괜찮아요. 자기야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지?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간단하게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네. 짧게. 그거를 장시간 했을 때 문제가 되고요. 잠깐 프로포즈 하실 때는 뭐 몇 번 안 하실 테니까. 요거 효과가 있나요? 몇 번 안 하실 테니까. 요거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해요? 저는 턱이 좀 이렇게 하관이 좀 많이 발달돼 있어요. 네. 큰 부위라고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네. 예. 큰 부위. 그래서 네. 이렇게 누르면 네. 이게 작아진다 그래가지고 네. 경락 특히나 그래요? 굉장히 경락. 네. 그죠? 경락 쪽은 제가 전공 이게 누르면 이게 작아져요, 근데?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솔직히 것들이 말해. 턱 관절에 무리가 가진 않나요? 아까 똑같은 그런 컨셉이에요. 뭐 예. 지압 통점 눌러주는 찾아서 거. 이렇게 하는 거랑 그리고 뭐 여기 올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쪽 눌러주는 거 지긋하게 눌러주는 거 그것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얼굴이 작아진다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그 계속 땡기고 앞에서 있으면. 저희가 이제 V라인 위에서 요즘에 뭐 양악 수술도 많이 한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 혹시 턱 관절 문제로 양악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턱 관절 문제 원래 양악 수술이 그 미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턱 관절이 문제가 있으니까 양악 수술을 하셔야죠. 아, 근데 그래요? 예. 그거를 너무 그 턱 관절이 문제가 없으신데 미용 쪽으로 너무 그쪽을 부각되면은 좀 그게 쉬운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네. 수술이라는 게 네. 되게 위험한 수술이잖아요. 네. 턱 수술이. 네. 그래서 부작용도 많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카이로프랙틱에서는 수술 없이 지금 하는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뭐 스테이트별로 틀려요. 그러니까 타주는 이제 수술도 하고 주사도 놓고 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수술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이 끝나고 부작용이 있고 네. 뭐 아니면 약물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외에 그런 거를 배제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별로 큰 부작용이 없이 그리고 맨 처음에 엔트리 단계에서 수술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해볼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침술도 있을 거고 물리치료도 있고 뭐 척추 교정, 근데 턱 교정이죠. 이것도 좀 잘 받으셔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인된 데서 받으셔야 태국에서 마사지 받으시면은 이제 지압하듯이. 지압, 그러면 큰일 나요. 예, 큰일 나시고. 예, 진짜 이렇게 돌아가서 못 움직이세요. 아, 그래서 이게 사실 턱이 조금만 아파도요. 네. 이거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턱 그 교정은요, 진짜 뭐 허리나 골반 같은 거는 뭐 취미 삼아서 본인이 직접 막 이렇게 허리 돌리시면서 소리 내시는 거 그거는 뭐 별 문제 없이 오래 남자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별로 좋진 않아요. 하지만 특히 턱 있는 데랑 머리, 목 주위는 특히 좀 조심하셔가지고요. 다른 데서 시술 받으시는 데서 교정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위험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턱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네. 아까 눌러보셔서 네네. 떡떡한다든지 네. 뭐 좀 진통이 느껴지신지 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내가 장애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이거는 뭐 누구나 조금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게 아까 자가 진단을 그러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예, 예. 해 보신 다음에요. 네. 이제 본인이 그런데도 자기가 느끼기에 이게
손가락도 안 되긴 안 안 들어가고 돼? 예. 여기가 아프고 요즘 뭐 딱딱한 걸 씹으면 아프다 그러면은 본인이 우선은 제가 댁에서 말씀드린 이런 지압 같은 거 이렇게 해보시고 온찜질 해보시고 그리고 씹는 거 자제하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한쪽으로 씹는 것도 안 좋아요. 한쪽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균일하게 씹어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품을 했는데 턱이 뭐 빠졌다든지 아니면은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든지 하면은 네. 당연히 병원이나 다른 전문의에게 가셔서 치과나 이런 데 가셔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죠. 이 턱관절 장애나 이런 질환들이 완치가 가능한가요? 완치라는 말은 솔직히 어떻게 쓰시기 나름인데요. 턱을 안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 단계에 저희 쪽한테 도움을 받으시면은요.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쓰시는 저희 환자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치다 아니면 뭐 재발이다 이거는 떠나서 뭐 치료 받고 좋아지시는데 그거를 본인이 잘 관리를 하셔서 저한테 뭐 다른 병원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안 오셨어요. 치료받고. 네. 일단은 손으로 하는 거니까 부작용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물리치료도 굉장히 큰 도움 돼요. 초음파 같은 초음파. 거. 예, 그리고 뭐 아까 전기 뭐 고주파 같은 거, 침 같은 것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턱관절도 뭐 아까 원장님 얘기를 하셨지만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의 나쁜 습관들을 좀 고치기만 해도 네.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많은 도움이 돼요. 모든 질병이 뭐 디스크나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아니면은 뭐 엘보 아프시죠? 그리고 여기 관절들 네. 이런 게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 좋은 방법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함부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막 쓰시면은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네. 그거를 잘 써 주시면은 뭐 저희한테는 뭐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저희를 보실 이유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네. 네. 예방법 말고 네. 뭐 이런 그 도움이 막- 되는 운동 뭐 이런 건 있나요? 도움되는 운동은 아까 이렇게 하는 밀어주는 거랑요. 거랑? 그리고 뭐 스트레칭 같은 거, 목 근육 스트레칭 전에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네네. 이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을 당겨서 이렇게 늘려주는 당겨서 거. 예, 그리고 늘리는 거. 예, 예. 그리고 뭐 매군 한 개를 더 말씀드리면요. 혀를 이렇게 입천장에 대시고요. 네. 입을 좀 벌린 상태로 네. 그리고 이제 입을 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나요? 그러니까 혀를 턱 주위, 혀를 네, 혀 올리는 위로. 이유는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이 혀를 그 너무 뒤쪽으로 가셨고요.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라 예, 그냥 위에다 붙여주는. 입천장에다가 네. 벌린 상태에서 입을 네. 벌렸다가 닫혔다가를 6번 정도 그 정도로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군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턱관절을 좀 예방하기 위한 또 운동법도 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네. 밀어주시고 여기도 부채 밀고 예.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예. 그리고 여기 위에서 부채꼴 있는 펴주시고. 거 이렇게 너무 끝까지 올라. 그거 그거는 고민 있을 때 고민 있을 때 집어 마지막에 이렇게 예. 밀어주시고 네, 이렇게 밀고 혀를 그리고 혀 위로. 든 상태로 입을 열었다 네. 닫았다를 반복해 주시는. 굳이 뭐 지금 턱관절에 문제가 없으시더라도요. 이게 이제 미리 예방할 수 네네. 있는 네, 운동이라고 일부러 안 하실 하니까. 필요도 없고요. 시간이 네네. 있을 때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요. 건강은 잠깐만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임페리얼 클리닉에 우리 박기범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예, 관상 예. 얘기했잖아요. 네. 왜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의 생활이 다 살아온 보이잖아요. 네. 시절이 보인다고 하죠. 우리 박희란 씨 얼굴 보면 잘 살아왔어요. 흐뭇해져요. 네. 제일 좋은 건 사실 웃는 얼굴, 그죠? 웃는 얼굴. 그래서 복을 부르는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건강한 채널 HNS 44.2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K타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 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건강한 웃음 한 3초 드리죠? 3초. 크게 소리 내서. 네. 하나, 둘, 셋.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